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과연 신종 코로나 치료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최고의 치료는 사실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방역을 잘해서 최고의 치료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환자와 격리하면 됩니다. 환자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와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잠복기 환자도 피해야 됩니다. 무증상 환자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와 자가 격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단체 활동을 자제해야 되고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모두 요즘은 다 전부 화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보통 N95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95%의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기도 적게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름이 되고 이제 더우니까 갑갑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의료진들, 이 코로나 환자를 직접 다루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차라리 덥고 질식할 것 같으니까 이런 N95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지컬 마스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100%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예방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너무 더우면 차라리 이 페이스 실드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얼굴을 덮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가 여전히 아직도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입니다. 그게는 20초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20초 이상 치료를 씻어야 됩니다. 거기는 물만 가지고 20초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누를 써야 됩니다. 비누를 쓰고 씻고 그 다음에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닿는 모든 물체를 우리가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고 70% 이상 된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이 좋고 알코올이 없을 때는 라이졸이나 클로락스 이런 것으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료진들은 우선 외래 진료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지 외래 진료로서 되는지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의료진들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질병 수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학교 서리하는 사람, 예방 접종하는 사람, 독감 접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진들이 그것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증세가 없는 사람, 호흡 곤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PCR 검사라든지 IgM 이런 피 검사를 하는 이런 검사를 하고 관찰하고 또 다시 체크하고 이런 것이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검사하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오시라 그러고 집에 보낼 겁니다. 계속 격리하면서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증세가 있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확실한 치료제는 지금 회복기 혈청 주사입니다. 그런데 기부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혈청이 부족해요. 그리고 혈청이 충분히 있더라도 또 혈청을 주사를 했을 때는 시럼 시크네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알러지 반응이죠. 그것보다 아주 심한 것은 알러지 샤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청 주사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징크 설페이트 그리고 에지트로마이신 이렇게 세 가지를 컨비네이션 해서 쓰는 것이 이게 프랑스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 뉴욕에서도
이것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보통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S 프로테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ACE2 리셉터라는 그런 것을 타고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징크 설페이트가 그것을 막아주고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그것을 협조를 하고 아지트로마이신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은 환자가 많이 아프기 전에 초기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또는 중기에 쓰는 것이 좋고 말기에 썼을 때는 아주 심해졌을 때는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이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경구용으로 쓸 수 있고 이 말라리아 예방으로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것 이런 것이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써가지고 피부 발진과 관절염에서 많은 도움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또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에 또는 이 눈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의사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효과가 좋은 것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인데 이것은 먹는 약은 없고요. 주사약으로 주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산 아데노신 유사체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것을 아데노신인 줄 알고 그것을 썼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바이러스 증식이 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임상실험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가장 효과가 지금 확실하고 좋아서 중증 환자나 이 말기 환자에게 유일한 FDA 허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에볼라가 2014년도에 그냥 한 10,000명 정도 그때 사망했어요. 그때 이 에볼라 치료로서 좋은 효과를 본 것인데 지금도 이 코비드-19 확진자 중에서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IV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30분 내지 120분 정도 이렇게 주사를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감기가 보통 한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가량 이렇게 천천히 주사를 놔서 입원 환자들에게 주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보통 200mg을 IV로 주사를 맞고요. 둘째 날부터는 100mg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아들도 보통 40kg 이하짜리 소아들도 5mg 킬로그램당 5mg 하루에 그렇게 주고요. 다음 날부터는 2.5mg 킬로그램당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바이타민 D입니다. 이 바이타민 D는 치료제라기보다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고 혹시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이것이 ARDS로 이렇게 아주 심한 중증 호흡 곤란을 오는 것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를 보통 사람들도 예방으로 이렇게 먹고 있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 슈팩트라는 것이 있는데 레도티닙이라는 것인데 원래 이것도 원래 사실은 이 백혈병이라든지 만성 백혈병 암 치료제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러스 이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들어있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데 지금 실험실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 인체 실험에서는 많은 간 기능 손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용량과 부작용을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인체 실험이 다 끝나야지 우리가 제대로 임상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호흡곤란이 올 때는 산소 치료가
병원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더 심한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인투베이션을 합니다. 삽관을 해서 관을 넣어서 호흡기로 이렇게 인공호흡을 계속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에크모라는 체외 이 산소 교환기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19에도 치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를 다 해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방주사도 없죠. 그때 유일한 치료는 통성기도였습니다. 통곡기도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처방을 갖고 왔습니다. 무화과 뭉치로 화합물을 발라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치료가 되었고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 방법은 지금 무화과 뭉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듯 하다가 우리가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고, 어떤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 80% 이상이 감기로 그냥 전환해서 그냥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ARDS 이렇게 중증 호흡 곤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렘데시비를 써서 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은 아마 다음 방법이 그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방접종의 비밀을 허락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아마 이런 건강 걱정 없이 코로나 걱정 없이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